그런데 호남이 이제는 변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호남이 크게 변한다면 정치 지형이 아마 대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아주 정치 혁신의 폭이 아주 커지면 대한민국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야 교체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민심을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종합적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또 1시간 동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3의 길 편집장이죠. 우리 주동식 편집장님 모시고 먼저 발제 듣고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좀 사실은 제가 이제 고향인 호남의 약점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이야기하는 게 또 편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남의 아주 굉장히 독특한 정서죠. 기업은 악이고 공공이 선이다. 이제 이런 호남의 약간 특이한 정서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LG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은 LG그룹 회사인데 LG그룹의 모든 IT 서비스를 전담해서 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가 재벌 회사마다 그런 회사 IT 서비스 회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니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러죠. 이제 LG CNS는 이렇게 LG 그룹의 전체 IT를 책임지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6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4년 거의 전인 것 같습니다. 전북 새만금 이 산업단지에 3,8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3,8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투자했냐면 투자액은 3,800억이고 23만 평, 이게 여의도의 약간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해 9월 달에 이 사업을 LG CNS가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 전농 있잖아요. 전국 농민의 전농 회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재벌의 농업 진출을 반대, 이거 외치면서 머리띠 둘러매고 아주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북 현지 언론도 사실은 이 사업에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죠. 심지어 이 전북 도의회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LG CNS가 IT 서비스 회사라고 말씀드린 건 이 회사가 농업회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스마트팜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농작물 생산해서 팔겠다는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스마트팜 관련된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이 설비와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이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설비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농작물이 생산이 되면은 파프리카나 뭐 그런 거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전량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시장에는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제 의식에서 하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뭐 소용없었습니다. 일단은 재벌이 스마트팜이라는 농업하고 관련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쌍수를 들어서 반대해가지고 그 사업에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사실 여기 현지 전북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만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래된 수건사업 아닙니까? 수건사업 해외에서 얼마 심지어 군산의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카지노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양광 아닙니까? 6조 6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카지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카지노 하면은 그 지역에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기 강원랜드 뭐 그것도 있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거기 가면은 모텔에 사람이 자살하지 않은 모텔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카지노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 뭐 좀 좋은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카지노도 그렇고 이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 나중에 태양광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거기는 그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설립만 해놓고 사람이 새로 고용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걸 그 철거하고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처음에 생기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좀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연관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팜 단지 하나 만들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관련된 기업체들도 올 수 있게 되고 사람도 이제 끌어들이게 되고 고용도 창출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스마트팜이 훨씬 그 전북의 입장에서 봐서도 좀 바람직한 사업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 자본 유치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거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싱가포르 투자 자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 이제 수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현지 여론이 좀 약간 특이한 게 스마트팜 사업은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이 카지노 한다고 했을 때 별로 반대 목소리가 높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또 태양광 사업에도 거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조사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스마트팜 반대하는 사업처럼 그때 당시처럼 그 반대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저는 이게 기업이 하는 사업이냐, 그 중에서도 특히 재벌 기업이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이 현재 호남의 여론이 좀 저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업은 악이고 공공이 선이다. 이런 호남에 굉장히 좀 특이한 정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전주에 계신 분들은. 전주 제가 와서 좀 충격을 받은 게 터미널이면은 전주 종합 고속버스 터미널이면은 지금 시내에서 중심 한 가운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그렇게 뭐 한 3만 평 되죠? 그 종합경기장이. 그렇게 넓은 텅 빈 공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 저도 좀 놀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시설이 1980년에 건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으로서 스포츠 시설로서의 역할은 거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그냥 공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새만금은 전북의 그 수건 사업이었지만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전주시의 수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원래 이게 전주에가 있지만 소유권은 또 내가 알고 있기로 전북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데 이게 그 송하진 전임 전주시장, 지금은 이분이 전북지사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롯데 쇼핑이랑 계약을 맺고 이 그 부지를 37,200평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절반가량의 쇼핑몰 그리고 호텔을 짓고 나머지 절반에는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한 거예요. 뭐 사고 내용은 계약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있는 그 육상 경기장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가 옮겨서 지어주기로. 그 돈은 이제 그 롯데가 부담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후임, 지금 현재 시장이죠.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 이걸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재벌 기업의 시민의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업을 취소시켰어요. 백지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롯데와 계약을 백지화시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좀 그 법적으로도 이제 그때 롯데 쇼핑이 그랬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그러니까 또 김승수 시장이 소송으로 끝까지 가보자. 뭐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임 시장이 했던 사고라 소임 시장이 다 취소해버리면 이건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박정희 대통령 해놨던 어찌 보면 한일 협정 그거 싹 지금 무효화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깨깨 먹어지고 일본에 가서 자기가 비겁하게 자기는 가지도 않고 이낙연이 보내가지고 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거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김승수 시장이 지 멋대로 부인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갖고 실은 깡패 같은 행위라고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됐느냐? 실은 전혀 진척이 안 됐습니다. 허공에 텅 떠가지고 그냥 시간만 날라간 거예요. 근데 올해 4월에 김승수 시장이 현재 지금 전주시장이 끝까지 가겠다 그래놓고 올해 4월에 다시 롯데랑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 사업 진행하기로. 물론 자기 말로는 롯데한테 주는 땅을 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부채나 뭐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뀌었다 그러는데 기본 사업의 컨셉은 똑같습니다. 롯데가 거기에 쇼핑몰과 호텔을 짓고 그다음 일부 컨벤션 센터 짓고 현재 있는 스포츠 시설은 월드컵 경기장 옆에 새로 지어준다. 그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이렇게 멀쩡한 계약을 취소시킨 것 때문에 이게 롯데쇼핑 민간 기업 그리고 전주 시민들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손실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승수 시장이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표류를 하고 그랬으면은 내가 책임을 지고 다음 공직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도 없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처럼도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굴복을 했으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갖고 이제 또 그랬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10원짜리 동전 투정 아세요? 10원짜리?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번 있었습니다. 2004년, 2011년에 전주 이마트. 그리고 2013년에 광주 롯데마트. 뭐냐면은 그 대기업 마트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 권리를 침해받는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뭘 가지고 10원짜리를 잔뜩 동원해가지고 물건값을 10원짜리로 준 거예요. 네, 광주 우남동에 있는 대형마트에 10원짜리로만 계산해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는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었는데요. 골목 상권을 무너뜨린다며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동전계산 퍼포먼스를 진행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합법투쟁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합법투쟁이라고 자기들 말로 그랬어요. 근데 그거 좀 말이 됩니까? 나는 그런 멘탈이 마인드가 근데 이걸 저는 이제 다른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만 전주하고 광주에서만 3번 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원짜리 와서 물건 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만원짜리 아니 몇만원짜리 사고 10원짜리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쇼핑몰 시민들까지도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좀 이제 대기업이 영세 상인을 몰락시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는 건가?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유명하죠. 올해 상상고 자사고 취소시킨다고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오대했잖아요. 결국 나가리가 됐는데 좌절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또 유명하죠. 그 전에 자기 전북 도내 자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삼성에 취직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전북 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드림클래스에 전북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언론들을 공박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교육감은 글 중간에 삼성이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의 이러한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에 좀 독특한 반기업 정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 스마트팜의 경우 LG라는 재벌 기업이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례, 10원 투쟁, 김승환 교육감 등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호남의 그 독특한 기업은 악이다. 악마라는 거예요. 대빌. 그리고 공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선하다. 그런 호남의 정서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전부 대한민국의 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호남이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호남의 출발점이에요. 호남에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정말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호남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기업은 악이고 공공은 선입니까? 공무원들은 선하고 기업가들은 전부 악마입니까? 진짜 진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그게 맞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사실은 실제는 그 반대라고 봐요. 기업은 어떤 존재냐면요. 시장에서 경쟁해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면은 시장은 어떤 거냐면은 철저하게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 합의해야 돼요. 합의 안 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이거 살려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가격,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오케이, 근데 이 돈 주고도 80만원, 100만원 주고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 양쪽이 합의가 되니까 거래가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은 철저하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상호 합의하에서만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일종의 투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없이 많은 상품 중에서 자기가 이걸 딱 고르는 건, 그 돈을 냈다는 건 이 상품의 일종의 이 상품과 서비스에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뭐 강요할 수 있습니까? 시장에서 강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다른 힘이 개입하는 경우인데, 본질적으로 시장은 합의하고 자유로운 그 계약 행위일 수밖에, 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활동해가지고 생존해야 되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저는 좀 민주적일 수밖에 없고 자유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공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 이 정부하고 여기 우리 그 일반 시민의 관계에서 시민이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솔직히 이야기해 정부가 저기서 내리꽂으면 내야지 안 낼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볼 수가 없는 게 공공과의 민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부가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정부는 그래서 이제 최소화한 기능이 가급적이면은 작아야 되고 정부 규모도 작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뭐 주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대상도 정부가 선정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실은 일방적으로 그냥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새만금 태양광 사업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태양광 하느냐고 이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쇼부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결정해서 지금 내리꽂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호 합의라는 게 없어요.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이런 일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정부패, 그리고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개입하게 됩니다. 연고주의. 겉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둡니다. 공공에서는 사업도 여러 가지 절차를 둬요. 근데 결국 그 핵심은 시장,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합의가 아니라 한쪽에서 정부가 주는 조건에 일방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부정부패와 연고가 굉장히 강하게 가입할 수밖에 없다. 거의 필연적이다. 저희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제가 그 뒤 통계는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금액 기준으로 농업보조금 있잖아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으로 농업보조금 받은 금액으로 1위가 전북입니다. 2위가 전남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제가 전남 순천에서 몇 년 전에 그
지역 문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호남을 어떻게든지 호남을 옹호해가지고 호남의 권익을 키우고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그 청중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이 지금도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분도 그 전라도 전남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신대요. 장사를 하시는데 전국에 다녀보면 이제 공무원들과의 관계 같은 게 다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 공무원들보다 절대 유능하거나 청렴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만 들었으면 내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가 실은 그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들, 전직 고위공직자들 늘 이야기도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일을 해보면 호남 공무원이 가장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했다. 뭐 통계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경험담을 들을 뿐이에요. 실은 노무현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이 호남에서 있기 좋잖아요. 노무현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영남 공무원들은 자기 지역에 무슨 돈 예산 따느라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계획서 짜가지고 와서 하는데 호남은 그런 지역 공무원들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그런다. 저는 이런 현상들이 그 호남의 기업은 악, 공공은 선이라는 정서와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호남이 기업을 싫어하고 그런 기업은 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업이 없으면 호남은 뭐 먹고 살까요? 사실 호남에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웬만한 그거 별로 그 눈에 띄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하나 있던 게 그것도 군산에서 철수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호남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은 그 특히 약간 좌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 많은데 뭔 말씀 많이 하시냐면 우리 그 자본주의 기업과 시장 그런 데 아등바등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좀 덜 먹고 덜 쓰고 좀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정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거기 뭐 특히 시민운동 하신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물질 문명보다는 정신문화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이제 그런 식의 태도입니다. 이런 성향과 다른 지역에서 호남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죠. 우리 뭐 자본의 질서, 시장의 질서, 기업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나 독자적으로 살아간다. 멋있어 보인다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호남이 시장과 기업의 질서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이 호남이 먹고 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호남이 그렇게 싫어하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벌어오는 외화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유지 안 됩니다. 유지 되겠습니까? 호남은, 아니,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 농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까지 뭐 하나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벌어오고 열심히 경쟁해서 벌어오지 않으면 호남이 지금 이 정도 생활 수준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호남에서 그 호남 좌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조차도 기업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도움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호남에 농업이 있지 않냐? 농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호남이 농업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농업이 호남을 먹여 살립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절대 유지 안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루과이 라운드 했는데 그 뒤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에 대한민국 농업에 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조가 넘는다고요, 100조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말은 농민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은 멋있게 잡죠. 와, 나 유유자적하게 나는 자본주의나 그런 거 기업하고 시장 무관하게 산다.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 여유 만만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처절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의 활동 덕분이거든요. 호남의 태도는 저는 그래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봅니다. 기업과 시장이 싫다는데 애플과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 그 기업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그 안 쓰겠다 그렇게 거부하는 호남 분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거 지금 아마 삼성 거 스마트폰일 텐데 호남 분들 중에 스마트폰 안 쓰는 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만들어서 안 쓰신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은 개목걸이에 걸린 것처럼 이게 자유가 없어진다고 해서 안 쓰시는 분은 봤지만 기업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러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단 하루 기업이 만든 물건 없이 단 하루라도 생활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몸에 걸치고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동하고 하는 거 모든 게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과 다른 지역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일하고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호남이 또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는 기업과 시장을 가장 저주하고 또 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 친중 정서가 가장 강한 지역이 호남입니다. 더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대구광역시 인구가 24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방병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인구가 145만 명인데 한방병원이 무려 98개랍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광주의 한방병원이 대구의 83배랍니다. 83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호남에 약간 그 유유자적은 기업과 시장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실은 현대 문명 과학을 좀 부인하는 정서가 좀 강해요. 호남이 그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더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방은 응급 환자, 중증 환자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기본적으로 진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방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신 분 계세요? 수술하는 게 아닌데. 10만 원. 네, 그걸. 아까 자동차가 났는데 한방병원에 끌고 싣고 가는 경우 있냐고요. 원광대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경희대 원광대가 한의과대학 풀밖에 없었을 때 익산에 원광대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국이 지방이 한약 쪽, 한방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이겠죠. 아니 이게 지금 전주 이유가 있겠지만 광주하고 대구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주 특히 비교할 때 광주도 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남이. 예, 하여튼 이 한방병원이 하는 것은 침 넣고 물리치료 비슷한 거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상태가 호전되는 환자들 주로 상대로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보존적 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주로 전문으로 하는 데가 이 한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허리 통증 그리고 가벼운 부상 그리고 아주 느리게 이동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교통사고 이런 환자들이 한방병원의 주 고객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경에서 이 그 한방병원의 경영자 그리고 나이롱 환자인 그 경미한 자동차 보험 환자 이런 분들이 한방병원에서 굉장히 잘 이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 보험회사 관계자 그리고 이들을 감시 감독할 관료 및 정치권이 한방병원 경영자들과 결탁되어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이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관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불편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호남에 이게 반기업 반시장 정서는 공공에 대한 의존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기업이 나쁜 거니까 공공이 선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은 뭘 낳게 되냐면은 공짜 심리를 낳게 됩니다. 공공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서로 간에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시혜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공짜 심리를 낳게 됩니다. 근데 공짜 심리는 반드시 부정부패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낳게 됩니다. 공짜 심리하고 가장 거리가 먼 심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심. 호남이 이 정치적 선택 때문에도 욕을 좀 많이 얻어먹지만 그것과도 별개로, 그러니까 이 호남이 저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가 높은 것으로도 욕을 얻어먹지만 다른 지역에서 소외와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경멸과 혐오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현상이 혹시 그 근저에가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도덕적 타락이 그 원인은 없는지, 호남에 좀 책임은 없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해외에서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서 조선징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지, 또는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 한국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이 실은 한국 내에서 호남을 비난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이 한국의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름대로 상당한 통찰력이 있는 그 발언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냐면, 호남에가 지금 강하게 남아있는 게 한국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 한국적 요소라는 게 실은 이 조선의 흔적입니다. 조선은 이 시장과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화,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그 질서가 조선이라는 질서였거든요. 근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과 기업이 들어왔던 근대를 거부하는 게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서이자 가치관이라고 보는데, 호남은 그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호남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호남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과 시장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 호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공공이라는 것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이 받아들이는 공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은 양반 상놈 질서, 산업공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이 벼슬 하는 사람은 뛰어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생각 속에서 그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그 거부감, 멸시, 그런 게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흔히 조선의 반상의 질서가 지금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호남도 불행해지고 저는 대한민국도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호남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좀 그동안에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거 호남의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가장 과대 포장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전주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도 전주 종합경기장 그 재개발 사업 하는 게 맞다, 지지하는 분들이 여론상으로 많았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도 목소리가 큰 소수 좌파 시민단체 의견이 나머지 시민 대부분의 의견을 그냥 대표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호남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에 굉장히 뭐가 강하냐면은 일종의 그 금기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위기에서 남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특히 호남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좌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좌파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허접한 좌파들이 호남을 계속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남은 서로 50% 또는 40% 60%로 호남이 그 좌파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도 그 사람들이 발언하지 않으면은 계속 호남의 대표성은 그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소수 극렬 좌파들이 호남의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좌파에 반대하는 호남의 개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좌파에 동조하지 않는 호남 우리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걸 위한 것이고요. 호남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호남의 양심과 지성,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좀 발언하시고 행동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드릴게요. 예, 듣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바늘방석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저 주동식 대표가 광주 분이라 광주 이야기를 전북에 와서 너무 지나치게 비약한 것 아닌가. 전북은 이러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사례들은 전북 지역에 관련된 새만금이라든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전북에 관련된 사례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큰 논란거리를 던져줬기 때문에 토론에 난상 토론이죠.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얘기가 좀 잘 들리게 마이크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얼굴은 역시 저만 보이게 해주시고. 예, 뭐 가운데로